사람들이 부의 원칙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도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돈에 관한 원칙 역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모은 돈을 장기적으로 안전한 곳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진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늘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지름길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이 부족하고 언론은 집값 상승 전망을 연일 보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매도자들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매수자는 호가와 급매, 최근 거래가에 휩쓸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결국 7억 원짜리를 보러 갔다가 1억 원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예산을 초과합니다. 처음에는 7억도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덜하는 마음이 결국 8억, 9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초과 지출이 쌓여 무리한 레버리지로 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본능적 끌림입니다. 1억 투자해서 6억 벌었다는 식의 기사는 클릭을 부르고 영상은 조회수를 폭발시킵니다.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반드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무너집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최대치로 대출을 끌어다 쓰면 좋은 시절에는 버틸 수 있어도 나쁜 시절이 오면 극소수만 살아남습니다. 폴 포돌스키가 쓴 부의 전략 수업은 이 단순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진실을 다시 짚어줍니다. 포돌스키는 브리지워터에서 레이 달리오와 16년간 함께 일하며 투자 원칙을 연구했고 지금은 케이트 캐피탈을 운영하며 수많은 자산가와 개인 투자자를 상대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의 원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최고의 직업을 얻고 저축한 돈을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독이나 이혼 같은 돈을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충분히 모았을 때 은퇴하고 남는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못할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욕망에 충실하고 싶어 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소비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는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마트에서는 물건이 세일하면 잘 사면서도 투자는 반대로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사고 싶어 하고 떨어지면 외면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9만 원이 되자 다들 사겠다고 몰려드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인간의 감정은 늘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두세 배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산은 손실이 확정될까? 두려워 팔지 못하고 오른 자산은 더 오를 것 같아 무리해서 매수합니다. 결국 논리와 심리 사이의 괴리가 부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워렌 버핏의 태도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언제나 시장이 과열되면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100%로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단순한 조언이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자 버핏이 평생 실천한 원리인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의 핵심은 지출 절제와 자산 배분,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통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더 벌면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연봉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나고 생활 수준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소득 증가 속도가 자산 축적 속도를 압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버는 만큼 쓰거나 그 이상을 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부의 기반은 소득 증가보다 지출 절감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아무리 많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폴 포돌스키는 부의 전략 수업에서 이를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7단계 투자 결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금이 매력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현금화하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자산을 사지 못한 기회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돌스키는 현금 100%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비율 조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70%, 채권 20%, 현금 10%였다면 시장 과열기에 주식 비중을 50%로 줄이고 현금을 30%로 늘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판단이 틀려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군별 비율 설정입니다. 여기서 워렌 버핏의 사례는 많은 투자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그는 시장 상황이 과열될 때 현금 비중을 늘리지만 결코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현금 100%라는 베팅은 자신의 예측이 반드시 맞을 것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되는데 버핏은 언제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더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 단계부터 일곱째 단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와 태도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분류하고 결정의 일관성을 점검하며 직감을 보완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 논리를 반드시 글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결정을 글로 기록한 그룹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정리한 그룹보다 40% 이상 더 일관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정리하면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생각하는 단계는 분산 투자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보유하면 한쪽의 손실을 다른 한쪽이 메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부동산, 코인 등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자산에 몰빵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최대로 받아 부동산을 사거나 반대로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예측이 틀렸을 때는 대안이 없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지 편향 연구는 이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 모든 것을 걸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오를 거라 본다라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돈을 그 자산에 몰아넣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무너질 때 인간은 가장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버티다 손실을 키우는 것이죠. 실제로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2년 뒤 분양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땐 기분이 좋았지만 하락기에 접어들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잦은 매매로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반드시 비이성적 결정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일부 현금을 비상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 보전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장치입니다. 현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선택이 틀렸을 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믿는 순간입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른다. 이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포돌스키는 이런 순간에 차라리 외면받는 자산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자산이야말로 미래에 큰 수익을 안겨줄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세운 원칙이 흔들릴 때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흔히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럴 때 원칙 없는 투자자는 무너지고 원칙을 끝까지 붙드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을 붙드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하면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면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에 매수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매수하고 상승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며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정의 통제 능력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재무학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보다 후회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때 팔지 않아서 더 큰 손실을 본다면 어떡하지? 지금 안 사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후회를 피하려는 욕망이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비합리적 결정을 낳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폴 포돌스키는 이를 위해 투자 결정을 반드시 글로 정리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왜 이 자산을 샀는지, 매도 기준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적어두면 나중에 감정이 폭발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단순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에서도 투자 일지를 작성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3%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두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은 우리의 예측을 자주 배반합니다. 그래서 포돌스키는 반드시 일부 현금을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현금은 단순한 안전망을 넘어 시장이 급락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모두가 싼 게 너무 많은데 현금이 없다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같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만 들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늘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시장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전략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극단적 베팅의 위험성입니다. 대출을 끝까지 받아 부동산에 올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극단적 선택은 둘 다 위험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모든 자산을 집에 묶어두면 현금이 없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현금 100%를 고집하다 상승장이 오면 기회를 놓치고 다시 추격 매수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ETH 지리치의 리스크 관리 연구는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자산군을 조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투자 성과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원칙입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약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복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여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둘째, 감정을 통제하고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셋째, 자산을 분산하여 언제든 다시 기회를 잡을 여유를 확보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늘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단기적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 인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